당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참 품위가 없으시네. 저런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들은 적은 없겠죠. 본인 앞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뒤에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5가지, 오늘 제가 용기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나이대 어르신인데도 누군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하고 누군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었어요. 학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서? 그것도 아니더군요. 딱 몇 가지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지는 분들은 본인이 왜 피해지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더라.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래.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아들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외식하러 가는 게 두렵다고요.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옆 테이블 사람들 눈치도 안 보시고 큰 소리로 떠드신대요. 말리면 내가 뭘 아냐며 화만 내신답니다. 그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함께 있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또 다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온통 자신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만 이야기하신대요. 딸의 이야기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신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너무 지친다고 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혹시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하지만 그 나이가,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몇 가지 행동 때문에요. 저는 오늘 그 5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시고 혹시 내 모습이 비치진 않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명절이라 사람이 많았고 우리는 30분을 기다려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 테이블에 한 어르신 가족이 앉아 계셨어요. 일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그리고
40대쯤 되는 아들 내외,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주였습니다. 보기 좋은 3대 가족이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가족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아, 이 스테이크 너무 질긴데 바꿔줘. 반말이었습니다. 22~2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그냥 바꿔오라니까, 빨리.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먹어봤는데 질기다잖아. 너희들은 요즘 좋은 것만 먹어서 잘 모르지. 우리 때는 고기 한 점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민망한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주 아이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다가 엄마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원이 스테이크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받아들고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쯧쯧.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부장할 때는 말이야. 내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다 밭이었어.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희들은 다 내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편하게 사는 거야. 아들이 네, 아버지 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식사만 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 이야기에 관심도 없는 듯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조금만 작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아기가 놀라서요. 정말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공공장소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예전엔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듣고만 있었어. 오히려 젊은 남자에게 핀잔을 준 겁니다.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실망과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그만 나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왜?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왜 나가? 너희들이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손주 아이가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며 밖으로 나갔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산을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끝까지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지쳐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나쁜 분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을 테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가족들이 함께 있기 힘들어 할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5가지 행동 때문이었어요.
첫째, 직원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 둘째,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는 행동. 셋째, 자식이나 젊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르치려만 드는 행동. 넷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다섯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행동. 이 5가지가 한 사람에게 모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할아버지 본인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주는 존경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한순간의 행동이 평생 쌓아온 품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5가지 행동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주는 권위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스스로 품격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러니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 젊은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존중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면서 받는 존중은 진짜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거나 의무감일 뿐이에요. 진짜 존중은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배려에서 나옵니다.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품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할아버지는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부장이었을 때, 내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분명히 자랑스러운 과거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 직원에게 반말하고 지금 큰 소리로 떠들면 사람들은 그 모습만 기억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차마 말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참고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모두가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적 역할, 때로는 건강까지요.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 시기를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요. 만약 의미를 찾으면 평온함을 얻지만 찾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직위도 가지셨죠. 그런데 은퇴하니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더 이상 부장도 아니고 회사에서 권위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가족이 남았죠. 그런데 가족들은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손주는 학교 가고요. 할아버지는 점점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것,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고 그럼 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외로워지다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은 자신의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큰 소리 내는 대신 경청합니다. 자랑하는 대신 격려합니다. 가르치려 드는 대신 함께 배웁니다. 명령하는 대신 부탁합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세대의 문제예요. 젊은 사람도 불안하면 공격적이 되고 자랑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중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나이가 들면 이게 더 두드러지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주는 권위라는 착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나이 든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야 해요. 만약 저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모르면 바꿀 수 없지만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마트 직원에게 존댓말 한번 쓰는 것. 오늘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오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만 참는 것. 오늘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 오늘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이 값입니다. 세월이 주는 진짜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천,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이미지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오늘 하루는 먼저 인사하겠다고.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산책길에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간단한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인사 한마디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면 꼭 고맙다고 하세요. 식당 직원이 물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은행 창구에서, 병원 접수처에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겁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10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감사가 몸에 배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온화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반말 대신 존댓말을 쓰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직원이라고,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해서 반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존중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먼저 존중해 주세요. 존댓말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존댓말은 예의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품격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 자녀가 전화하면 내 이야기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일은 없어? 몸은 괜찮아?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가르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경청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5번째,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세요. 전화 통화할 때, 지인과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진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말해도 대화는 충분히 됩니다. 큰 소리가 당당한 게 아니에요. 배려가 진짜 당당함입니다. 공공장소는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면 오히려 더 위험 있어 보입니다. 큰 소리는 불안함의 표현이에요. 내 목소리를 키워야 들릴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6번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아보세요. 과거 이야기,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하고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참아보세요.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당신은 요즘 어떠세요?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은 요즘 어떠세요?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럼 훨씬 더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자랑은 구걸과 같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행동으로, 말투로, 태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7번째, 젊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아요. 핸드폰 사용법, 새로운 기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좀 가르쳐 줄래? 그럼 젊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요. 자기에게도 가르칠 게 있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멋집니다.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맞는 말입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품격이 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세상이 나를 존중하길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세상을 존중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길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이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이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품격이 몸에 배어서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바른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실 건가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통화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너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소와 함께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모레 마트 가서 계산할 때 직원에게 말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존댓말로요. 그 직원의 얼굴을 보세요. 환하게 웃을 겁니다.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한 주가 지나면 느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신하실 겁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석 달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먼저 연락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합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어른,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른, 손주들이 닮고 싶어 하는 어른,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품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품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더 사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제 그 세월에 걸맞은 품격으로 마무리하실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부터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실 것이 있다면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시겠다면 1번. 두 번째, 고맙습니다. 말하기를 실천하시겠다면 2번. 세 번째, 존댓말 쓰기를 실천하시겠다면 3번. 네 번째, 경청하기를 실천하시겠다면 4번. 다섯 번째, 목소리 낮추기를 실천하시겠다면 5번. 여섯 번째, 자랑 참기를 실천하시겠다면 6번. 일곱 번째, 배우는 자세를 실천하시겠다면 7번.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1, 2, 3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함께 바꿔가는구나. 이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작은 영상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변화해 가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어른이 되어 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품격이 쌓이는 겁니다. 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이제 그 멋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 행복해하는 그런 어르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실 수 있어요.